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저번에 제가 디지털 노마드랑 프리랜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단점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대본이 없이 말씀드리는 거라 딱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분명한 건 디지털 노마드나 프리랜서를 고려하신다면 이 단점에 대해서 특히 더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의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랜서나 디지털 노마드 생각하시는 분들 쉽게 생각해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좀 편하게 일하는 부분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상 나와 회사대 관계, 나와 거래처와의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장님인 거잖아요. 내가 일도 따와야 되는 거고 내가 계약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 퀄리티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작은 실수해도 뭐 잘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좀 혼나고 말거나 아니면 내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은 회사에서도 쟤 컨디션 안 좋구나, 좀 쉬었다 해, 아니면 그날 업무 성과가 조금 덜 나와도 뭐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공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관계다 보니까 업무 양적인 부분이나 퀄리티적인 부분이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새끼 봐라, 아주 씨발 집에서 일한다고 살판 났구만. 약간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여러분들보다 더 퀄리티를 잘 맞춰주겠다, 더 같은 비용에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게 갑의 입장이거든요. 디지털 노마드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는 철저하게 을의 입장인 겁니다. 항상 사장님의 마인드로 퀄리티나 양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스트레스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제가 해외에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제 한국 통장으로 받습니다. 원화로 받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베트남이나 타국에 오셔서 프리랜서가 된다 그러면은 보통 달러나 외화벌이기 때문에 크게 그 나라 생활에서 무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원화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제가 받은 원화를 달러 통장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달러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서 생활비로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송금 수수료 들어가고요. 환율 문제가 요즘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베트남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한 기간은 1년 정도 됐지만 본격적으로 뭐 이삿짐을 싼다든지 아니면 달러를 구매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많이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달러를 준비할 무렵에 이렇게 환율이 막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달러를 사서 모으고 있을 때가 환전 후대 90%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1183원에 바꿨습니다. 1달러에. 그러니까 가령 수입이 3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잠깐 계산 결과를 볼게요. 제가 베트남 오기 전에 환율 우대를 90%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1183원에 환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 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월에 2,535달러의 수입이 달러로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오늘 2019년 8월 14일 기준으로 달러를 살 때의 기준은 환율 우대 90%를 적용해서 1,216원입니다. 이거를 300만 원의 수입으로 환산을 했을 때 2,467달러입니다. 하나로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만에 감봉이 약 70달러 정도가 일어났어요. 물론 저는 그보다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감봉 폭도 훨씬 더 크게 체감이 되겠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계속 일을 하면서도 금액적으로는 계속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00원대가 넘어가기 전에 일단 가진 돈을 전부 다 달러로 바꿔놓긴 했는데 이렇게 좀 세계 정세나 환율, 경제 정세에 좀 예민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인데요. 이 역시도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면은
퇴직금도 쌓이죠. 그리고 4대 보험이 들어가니까 아플 때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죠. 뭐 부득이하게 잘리거나 이러셨을 때 실업급여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나 디지털 노마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은 더더욱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신다면 지역보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비용을 낸다든지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해외에 살면 의료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아프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면서 필요한 비품 같은 거 다 사주잖아요. 회사에서 컴퓨터 따로 살 필요 없고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컴퓨터 망가지거나 하면 다 회사 돈으로 고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프리랜서는 컴퓨터도 다 본인 돈으로 사야 되죠. 컴퓨터 망가지면 수리비나 AS 비용도 다 제가 지불해야 되고, 필요한 노트, 뭐 전반적인 일할 때 필요한 인프라 같은 거 전부 다 제 자비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도 늘었지만 그만큼 지출 부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는 환율 말고는 아직 저한테 크게 손해로 다가온 부분은 직접적으로 당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컴퓨터도 오래 쓰다 보면 사양 때문에 바꿔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또 큰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우려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랜서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의 장점에 이어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 말고도 프리랜서에 대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디지털 노마드나 프리랜서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면서 이제 본인의 삶의 방식들을 이제 소개하고, 본인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거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뤄놓고 말하긴 되게 쉬운데 또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은 또 결코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